비가 잦아든 초여름이었습니다.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면 먼지 섞인 바람이 집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는 가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지나가고 나면 집안은 더욱 깊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선영 58살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조금씩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한 번에 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더 힘들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었습니다. 갑작스럽지는 않았지만 준비된 이별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선영은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링거줄을 잡는 법, 혈압을 확인하는 법, 그리고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는 법. 남편 앞에서 선영은 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지칠 때도 그것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떠난 날 밤, 선영은 오랫동안 남편이 쓰던 베개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누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선영의 삶은 단정해졌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간단한 스트레칭, 밥은 꼭 챙겨 먹고 설거지는 바로 했습니다. 달걀 반찬을 해두면 사흘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국은 한 번에 많이 끓여서 냉동해 두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살림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리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리된 삶은 때로 비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다 보면 수저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면 그나마 나았습니다. 그래서 선영은 먹는 동안에는 늘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선영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았고 새로운 일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왔던 이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작년 겨울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아들이 권했습니다. 엄마, 뭐라도 배워봐. 집에만 있으면 몸도 안 좋아져. 처음에는 마뜩잖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무엇을 배운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스마트폰 기초반이었습니다. 강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급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손이 느려 답답했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옆자리 할머니도 같이 헤매다가 눈이 마주치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익숙해지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야 선영이. 잘 지내지? 그 짧은 문장을 보내고 나서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먼저 찾는 것이 얼마만인지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선영에게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선영은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좋아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남편과도 늘 담담하게 지냈습니다. 싸움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대화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벌고 선영은 안에서 꾸렸습니다. 그것이 좋은 결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선영은 한 가지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알았을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나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싫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날이 가장 외로웠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33 직장인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둘이 살았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주말에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먹었지. 몸은 괜찮고? 괜찮다. 그럼 잘 있어. 그래, 너도 잘 지내. 짧은 대화였습니다. 서로 바쁜 삶이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선영은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아들이 걱정할 것이 뻔했습니다. 걱정을 끼치는 것이 선영에게는 민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와 조용한 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선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진 필터 거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잡벌 되는 강사가 웃으며 알려주었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잠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에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느릿 지나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아직도 전화벨 소리에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은 문자가 많아서 전화가 오면 왠지 긴장이 됐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가 많습니다. 광고 전화, 보험 권유, 잘못 걸린 전화. 그래도 받았습니다. 혹시 아들 회사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조금 긴 침묵이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그제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김선영 씨 맞으세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선영은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문화센터? 아들 친구? 남편 회사? 어디서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상대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죄송한데 직접 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더구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셔야. 선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김태수 씨 남편분 되시죠?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태수,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이렇게 낯선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선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상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선영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그 침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이렇게 낯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빚일까? 혹시 몰랐던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물건 몇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시계. 하나도 비싸지 않은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동료들에게 받았다고 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그 시계를 찾습니다. 오래된 명함 몇 장, 낡은 수첩 하나. 선영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몇 번 펼쳤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한 글씨였습니다. 선영은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다 알지는 못했던 사람.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설쳤습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러다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김태수 씨. 낮에 들었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름. 이정민. 선영은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야 할지 피해야 할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것.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일이라는 것.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번 만나봐야겠지요.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눈은 일찍 떠졌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선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오래 씻었습니다.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뺨에 선영이 처음 눈치챘을 때보다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립밤은 발랐습니다. 매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자기 관리였지만 선영에게는 의미가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밥은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릇에 밥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사람과. 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편하신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장소는 선영 집 근처였습니다. 상대가 미리 알아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동네를 알고 있었을까? 선영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튀지 않게 평소처럼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연한 회색 면 블라우스, 검은 면바지. 선영이 외출할 때 즐겨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머리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염색을 할까 했다가 관뒀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담담하게, 흔들리지 않게. 선영은 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카페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능소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황빛이 선명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잠시 멈춰봤을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안쪽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을 보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고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 선생님이시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씩 주문했습니다. 선영은 상대를 살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왜인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돌려 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정민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김태수 씨를 알고 있습니다. 선영의 손이 조금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건? 이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전부터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선영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회사 동료였나요? 이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선영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정민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김태수 씨의 아들입니다. 선영의 숨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커피가 잔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갑자기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정민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영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자랐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적고 늘 일정했던 사람. 저녁 6시면 집에 들어왔던 사람.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럼 지금까지. 선영의 말이 끊겼습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몰랐습니다.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영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그 말에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가기 전? 이정민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받았습니다. 선영은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편의점 봉투도 은행 봉투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편지 봉투였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겉면에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선영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잡았습니다.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기 어려웠습니다.
이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드리는 게 맞는지, 드리지 않는 게 맞는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만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유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단정하고 익숙한 글씨. 줄을 맞춰 반듯하게 썼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선영은 한 줄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글의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기에는. 선영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선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의 존재를. 이번에는 조금 더 날카로웠습니다. 이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말이 선영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살짝 긁었습니다. 이정민이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선영이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발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가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햇빛 아래서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를 구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설명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민에게 선영을 찾아가 달라고 부탁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마지막 부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왜 이 사람은 죽기 전에야 이 말을 했을까? 왜 살아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공원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금방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울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위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선영은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작은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면서 선영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허탈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풀어야 할 것이 생겼다는 느낌. 마주해야 할 것이 있다는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해야겠지요. 그 말은 작았지만 무겁게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선영의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정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떠넣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전자를 올려두었다가 끓는 소리를 듣지 못해 물이 다 증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신이 어딘가에 가 있었습니다. 선영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며칠 전 받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씨 사이의 여백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글씨의 형태를 봤습니다. 남편은 연필을 좋아했습니다. 볼펜도 많이 썼지만 메모를 할 때는 늘 연필이었습니다. 이 편지도 연필이었습니다. 조금 흐릿한 글씨였습니다. 그 흐릿함이 오히려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들이 선영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어쩌지 못했다는 말. 그 말은 너무 쉽게 들렸습니다. 30년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이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 그 시간 동안 선영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아이를 키웠습니다. 병원 따라다니고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그 30년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억눌러 왔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펼쳤다가 덮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짧은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숫자, 날짜, 이름. 업무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정민 생일. 해마다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의 숨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장을 더 넘겼습니다.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였습니다. 정민 연락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꼭 잘 살아라. 선영은 그 문장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꼭 잘 살아라. 그 말을 아들에게는 직접 하지 못했겠지요. 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오래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선영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함께 이상한 슬픔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위한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 남자를 위한 슬픔도 있었습니다. 왜?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 왜 선택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떠났나? 그날 오후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민이었습니다. 선영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그러나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선영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이정민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영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남편의 납골당 근처였습니다. 그곳은 선영이 자주 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일부러 피했던 장소였습니다. 가면 무너질 것 같아서, 무너지고 나면 일어서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선영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 그것이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납골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정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흰 국화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선영의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도 여기에 자주 왔겠지요. 혼자서. 이정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선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죠. 둘은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작은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이름이 있는 곳 앞에 섰습니다.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정민이 꽃을 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원망? 그리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자주 옵니까? 이정민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네, 가끔 옵니다. 선영의 시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나는 잘 안 왔습니다.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섭다는 게. 선영이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그 사람이 진짜 없다는 게 실감나니까요. 이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돌아섰습니다. 이정민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이정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민의 눈이 내려갔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왜요?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 선영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요. 짧고 단단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당신은 어른입니다. 혼자 판단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정민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요. 말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같이 살면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같은 이불 덮고 자면서 선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작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납골당 안에 가득 울렸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호했습니다. 나는 알고 싶습니다. 왜였는지. 이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숨을 고른 뒤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두 삶을 살았습니다.
선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는 선생님과의 그리고 저와의 삶이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말은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거짓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선영은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쓴 웃음이었습니다. 편하셨겠네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이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닦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나는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뭐였습니까? 그 질문은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정민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스로 답을 내린 듯한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유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무슨 말이 오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이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선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리해야겠습니다. 이정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선영은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과 섞여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산 쓰세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후 선영이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힘들었겠습니다. 이정민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빗속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거잖아요. 그 말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정민의 눈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다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앞으로의 선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공기는 맑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흐린 날씨가 물러가고 햇빛이 조용히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가득 고였던 화분 받침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선영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새도 마찬가지겠지요. 비가 그치고 나면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선영은 손에 따뜻한 물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적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사이 많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처럼 거칠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오래된 장작처럼 은근하게 남아있는 열기 같았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은 이제 도망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선영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았습니다. 선영의 노트는 늘 깨끗했습니다. 뭔가를 쓰기보다는 빈 채로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썼습니다. 알고 싶은 것.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왜 숨겼는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정민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선영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현재와 앞으로의 삶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다시 이정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영이 먼저였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봅시다.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선영이 장소를 정했습니다. 작은 한식 식당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선영이 가끔 혼자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곳. 선영은 이번에도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덜 흔들렸습니다. 자리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선영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요. 각자의 슬픔이, 각자의 비밀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후 이정민이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길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정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입니다. 선영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초등학교. 그때 선영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를 키우고 있었을 겁니다. 장을 보고 빨래를 하고 남편의 밥을 챙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선영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이네요. 이정민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 선영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이번에는 잠시 침묵이 길었습니다. 이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쪽 모두를 잃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속인 거네요. 이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조용했지만 가장 깊었습니다. 이정민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편안한 사람이셨습니다. 선영의 눈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정민이 덧붙였습니다. 가장 미안한 사람이셨습니다.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선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사람, 가장 미안한 사람. 모순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해가 됐습니다. 편안했기 때문에 더 미안했겠지요. 오히려 상처를 덜 받은 쪽이 더 미안해지는 법이니까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선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화가 납니다. 짧고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속상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췄습니다. 이걸 평생 끌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정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정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같이 정리합시다. 이정민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같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서는 끝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당신도 이 일의 일부니까요. 이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속은 사람이잖아요. 선영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말에 이정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영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버지한테서 많은 것을 빼앗겼지요. 이정민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학교 운동회에 가본 적 있습니까? 이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생일 축하 받아본 적은요? 이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선영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선영이 말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이정민이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영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울어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위로였습니다. 선영 자신도 그것이 위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가 아직 있었지만 그 분노 안에 이 아이에 대한 연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인지 선영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 오래된 서류들, 그리고 사진 몇 장. 그 사진 중 하나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영이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낯익었습니다. 선영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몇 살이에요, 여기서? 이정민이 들여다봤습니다. 6살인 것 같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눈이 닮았네요. 이정민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 그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지세요. 이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당신 것이에요. 이정민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사진을 집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느 날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밥 한번 같이 먹을까요? 이정민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네. 그 대답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공기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나왔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먹어요. 이정민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된장이 좋아요. 아무것도 아닌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선영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잠시 멈췄습니다. 각자 잘 살면 됩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덧붙였습니다. 가끔 안부는 묻고요. 이정민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혼자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요. 이정민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 편은 못 됩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적이 될 이유도 없지요. 이정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밥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먹는 동안 내내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초저녁 하늘에 외롭게 박혀있는 별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멈춰 서서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외로웠겠네요. 남편에게 하는 말인지, 이정민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선영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바람이 조금씩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문을 열면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한 장 더 덮게 되는 계절이었습니다. 선영은 창가에 놓아둔 화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내내 부지런히 물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잎이 많이 자랐습니다. 작은 생명들이었습니다. 선영은 물 뿌리개를 들었습니다. 한 화분 한 화분 물을 주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남편이 떠난 뒤 한동안은 화분도 다 죽었습니다. 물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겨우 남아있던 작은 화분 하나를 봤습니다. 메마른 흙에서도 잎이 하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선영은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선영의 삶이 다시 조금씩 정비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화분이 여러 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선물한 것, 문화센터에서 받아온 것, 그리고 이정민이 가져다 준 것. 이정민이 어느 날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잘 안 죽는 거라고 해서 샀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정민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 화분은 지금도 창가에 놓여 있습니다. 선영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 조용함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 조용함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살아가는 데는 그 차이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먹었지. 몸은 괜찮고? 괜찮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영이 덧붙였습니다. 너는 어떠니? 아들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나는 뭐 그냥 그렇지. 선영이 말했습니다. 힘든 거 있으면 말해. 또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어? 선영이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묻고 싶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엄마도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선영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조금 오래 웃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로를 향해 조금 더 다가간 대화였습니다. 이정민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부담이 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냅니다. 당신은요? 저도 잘 지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안부가 오고 가는 것이 선영에게는 뭔가를 의미했습니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무겁게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것.
그 적당한 거리가 지금 이 관계에는 맞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선영은 문화센터에서 돌아오다가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벤치였습니다. 나무가 조금 낡아 있었습니다. 이 벤치에서 선영은 울었었습니다. 편지를 들고 와서 비가 오는 날.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 코스모스가 길가에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색과 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꽃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는 물어봐야겠다는 것.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새롭게 이어진 관계들에게. 선영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슈퍼에 들렀습니다.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 그리고 평소에는 사지 않던 국화 한 다발. 흰 국화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을 꽃병에 꽂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꽃이 있으니까 식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선영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국화가 있으니까 혼자 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소한 것이 선영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된장국, 달걀찜, 나물 하나.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선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떤 밤에는 남편의 수첩이 생각났습니다. 여전히 어떤 아침에는 그 편지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억들이 선영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선영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프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들. 그러나 그것들이 있어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선영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밤을 시작하는 사람들. 선영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선영은 불을 켰습니다. 작은 노란 불빛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선영에게는 큰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는 별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작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내일은 또 모르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그것이 선영의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들이 모여 선영의 삶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영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오늘을, 아프지만 무너지지 않는 오늘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오늘을.